오늘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연은 짧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제가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정도인데, 그게 신체적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결혼이나 가족의 지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내가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요즘 말하는 웰빙이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식사나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암 환자가 암에 걸렸을 때는 삶의 질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암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뭔가 통증이 있기도 하고 뭔가 계속 불안한 이런 것만 이러다고요. 이제 1차 치료 단계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고유의 어떤 다른 황달도 오고 뭐 통증도 생기고 뭐 관을 옆에 하나 차고 있으니까 이상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겨우 이제 치료가 끝났다. 아유, 이제 치료가 끝났구나 하는데 힘은 더 없고 음식은 더 못 먹겠고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다가, 재발을 하고 나면 왜 나야? 왜 내가 재발을 해?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죽음을 임박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소외감,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 있어서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할 때는 신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요 세 가지 측면을 나눠서 특히 저는 사회적인 어떤 가족들의 지지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신체적인 측면은 오늘 세 개 학회에서 준비를 했죠. 통증 학회에서, 임상영양학회에서, 재활학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드릴 거지만, 저는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어떤 심한 통증이 오면 결국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에도 제약이 있고 우울증, 불안 등이 오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 그냥 온찜질, 냉찜질, 찜질만 해도 약간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근력을 좀 유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요. 마사지나 물리치료, 그리고 아주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땐 최면 같은 것도 통증 조절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근이완을 해서 뭐 이런 통증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영양은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자주, 더 소량, 하루에 6끼를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지방 수치는 낮게 하고 단백질 섭취 올리고 열량을 높이고 과일, 채소, 물 많이 마시고 종합 비타민제, 이런 뭐 일반적인 건데, 이것보다도 영양학회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아주 재밌게 알려주실 겁니다. 운동은 그냥 암뿐만이 아니고 암 치료 때문에도 그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게 혈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골다공증이나 뼈 약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몸을 움직여라, 이게 제일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냥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내리고, 위로 뻗었다가 내리고,
그냥 다리를 앞으로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 조그만한 아주 미약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장애, 스트레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우라 선생님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아버지가 헛소리를 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결국은 화학요법,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수술해서 마취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러면 건망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마인드 게임, 십자말 풀이, 체스, 기타 전략 게임 같은 정신 운동이 인지기능 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고스톱. 네. 고스톱 하시면 아무래도 인지기능 장애에 도움되니까 병실에서 심심하시면 고스톱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은 통증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하고 메스꺼움, 삶의 질을 방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불안 해소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자세히 얘기해 주실 테지만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런 얘기는 제가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를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가족과 친구, 암 환자 모임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가족과 친구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친구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사진 앨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불안을 없애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 환자 모임도 사실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직면한 어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저 사람 내랑 똑같은 수술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족들 같이 오셨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떤 걸 먹으면 좋고 어떻게 통증도 관리하고 운동도 해보고 하는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가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오래 됐으면 좋겠습니다.